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세트 한자 연구소 이원준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334강으로서 신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트 한자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극이나 남극에서 펼쳐진 오로라도 신비한 일들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신비한 일들을 의미하는 신기하다는 의미의 5개의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세트 한자 들어갑니다. 신기하다는 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색다르고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볼 글자는 신령 신자입니다. 신령 신자는 신령을 의미하고 귀신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신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령 신자를 이미지로 꺼내보면 보일 시자에 해당되는 재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보일 시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재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펼신자에 해당되는 크다라는 의미로서 하늘서부터 땅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번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신령신자여서 신령신자가 표현하는 그 신령은 삶의 터전에 위에서 아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이란 신기하고 영묘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종교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신령을 세트 한자에서는 삶의 터전에 위에서 아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또 위로부터 아래까지 조상부터 자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신령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굿으로 사용되고 있는 펼신자를 보겠습니다. 이 펼신자는 펴다라는 의미가 있고 베풀다는 의미도 있으며 지지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펼신자는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밭전자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뿔곤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이 삶의 터전에 위에서부터 있는 영향이 있고 아래로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터전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표신자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표신자여서 표신자가 표현하는 그 신은 삶의 터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신령신자의 우변, 부수로 사용되고 있는 표신자는 세트 한자 131강에서도 설명했듯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조상부터 자손까지 영향을 두루 미치는 존재가 바로 신령입니다. 이런 신령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사람은 환경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인 반면에 신령은 무한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신령이 사람의 생활에 전천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신자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과 재물을 표현하고 있는 보일시자와 무한한 존재를 의미하는 표신자가 결합해서 우리 삶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신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이할 기자를 보겠습니다. 기이할 기자는 기이하다는 의미가 있고 신기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이할 기자는 큰 대자와 할 수 있다는 의미의 가능할 가자로 구성되었지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입니다. 대단히 큰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큰 대자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OK 사인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기이할 기자여서 기이한 것은 크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묘하고 이상한 것을 기이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을 기이하다고 합니다. 그런 기이한 현상 중에서 보통보다 작아서 특이한 것도 있지만 보통보다 훨씬 커서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이할 기자는 보통보다 훨씬 커서 기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씩 기네스북에 오른 것을 접하노라면 호박을 재배했는데 보통의 호박은 축구공만 하지만은 농구공보다 훨씬 큰 짐볼만한 그런 호박이 생산되면 이걸 특이하다고 하면서 화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했던 호박보다 훨씬 큰 그런 호박이 생산되므로 특이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기이한 것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키가 2m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2m 50 이상의 큰 키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기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을 봤을 때 그걸 신기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엇이든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알고 있는 크기보다 훨씬 커서 특이한 것을 기이할 기자로 표현합니다. 기이할 기자는 크다라는 의미의 큰 대자와 할 수 있다는 의미의 가능할 가짜가 결합해서 크게 할 수 있는 것을 기이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 기이할 기자는 세트 한자 135강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묘할 묘자입니다. 묘할 묘자는 묘하다는 의미가 있고 신기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묘할 묘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여자 여자에 해당되는 여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을 소자에 해당되는 점점 적어지는 계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묘할 묘자인 것이죠. 그래서 묘할 묘자가 표현하는 그 묘한 것은 여자가 적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서 본 기이할 기자처럼 아주 커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아서 특이한 것도 있지요.
그것을 묘하다고 합니다. 밀랍 인형처럼 사람의 형상을 아주 작게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반려동물로 키우기도 하는 미니 돼지처럼 보통의 돼지는 200kg 정도 하는데 50kg 정도로 작아서 특이한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기이하다고 하지 않고 묘하다고 하는 것이죠. 묘할 묘자는 여자가 작아져서 묘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의 유래는 여자의 발을 작게 만드는 전족에서 유래했다고 보여집니다. 현대에도 많은 경우에 여자들이 작아지려고 노력합니다. 그 노력은 아주 눈물겹지요. 얼굴을 작게 보이려고 그런 화장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용감한 경우에는 양악수술을 통해서 작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몸매를 작게 하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이는 남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어떤 부위를 크게 보이려고도 하고 또 어떤 부위를 작게 보이려고 무진 노력을 합니다. 기이하기도 하고 묘하기도 한 것입니다. 묘할 묘자는 여자가 작아지는 것이 묘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묘할 묘자는 세트한자 140강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당 무자입니다. 무당 무자는 무당이나 무녀를 의미하고 신기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당 무자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일할 공자와 사람들을 의미하는 사람 인자가 두 번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무당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가 무당 무자여서 무당 무자는 두 사람처럼 움직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귀신을 섬겨 기름을 점치고 구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합니다. 무당은 귀신의 도움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다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작조에 올라 칼춤을 추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이야 각 분야에서 신비한 몸동작이 많아 무당의 춤을 신비롭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예전에 구슬하면서 추는 춤동작은 실로 신비로웠습니다. 마치 두세 사람이 춤을 추듯이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한 사람이 여러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무당무자는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무당무자는 움직이는 동작을 의미하는 일할 공자와 여러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인자가 두 번 겹쳐서 여러 사람이 움직이듯 하는 것이 무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숨길 빗자를 보겠습니다. 숨길 빗자는 숨기다는 의미가 있고 신기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숨길 빗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벼 화자 등도는 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잘 익은 벼입니다. 또 반드시 필자 등도는 두 손을 걸고 약속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징표인 것이죠. 이런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숨길 빗자여서 숨길 빗자가 표현하는 그 숨기는 것, 다시 말해서 비밀은 벼에 반드시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신비로운 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앞권은 밥입니다. 밥 한 그릇을 먹었을 뿐인데 힘이 생겨서 일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쌀을 비롯한 곡식에는 무슨 비밀이 있길래 겨우 한 줌을 먹었을 뿐인데 사람에게 힘을 주어 생명활동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이야 과학적으로 밝혀졌지만 아무 식물의 열매를 먹는다고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식용호라는 농작물의 열매를 의미하는 곡식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것이죠. 숨길 빗자는 곡식을 의미하는 벼 화자와 반드시라는 의미로서 약속을 의미하는 반드시 필자가 결합해서 곡식에 반드시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숨겨진 신비한 역할인 것이죠. 그 곡식에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케 하는 비밀이 있는 것이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길 빗자는 벼에 반드시 있는 것이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비한 것에 대한 세트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신령 신자가 표현하는 그 신령은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신령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또 기이할 기자가 표현하는 그 기이한 것은 크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상 이상으로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기이한 것입니다. 또 묘할 묘자가 표현한 그 묘한 것은 여자가 적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모양으로 훨씬 작게 만들어지는 것이 묘한 것이지요. 또 무당 무자는 두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움직임이 마치 몇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무당 무자입니다. 또 숨길 빗자가 표현하는 그 비밀은 벼에 반드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풀과 다르게 곡식에는 사람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곡식의 비밀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색다르고 놀라운 것을 신기하다고 하지요. 이런 신기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5개의 한자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신령 신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힘으로써 신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이할 기자는 훨씬 크게 만드는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묘할 묘자는 훨씬 작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무당 무자는 한 사람이 몇 사람인 듯하게 보이는 그런 힘인 것이죠. 또한 숨길 빗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곡식 안에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신비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한자들을 공부해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씀이 있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구약시대에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기묘자라는 말은 참으로 이상한 조합입니다. 이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는 그런 말인데 한 사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죠.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하다는 그런 말처럼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단어 선택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경이롭고 불가사의한 능력을 표현한 특이한 단어 조합입니다. 어쨌든 기묘자를 셋달자로 해석하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바로 기묘자인 것이지요. 오늘은 신비한 현상을 표현하는 한자들을 공부해봤습니다. 그런 신비한 경험의 도움으로 우리 삶에 한 발 더 전진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